네, 이철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0세라고 합니다. 근데 건강 수명이 70세입니다. 그럼 그 사이에 10년은 아픈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 생을 끝내면서 10년은 아프면서 끝을 낸다. 저희가 과거에는 이제 성인병 이렇게 많이 불렀습니다. 근데 요사이는 성인병 대신 생활습관병 이렇게 부릅니다. 아픈 것이 성인이 돼서 아픈 것이 아니고 나쁜 습관 때문에 병이 생긴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면은 아픈 기간이 10년이라고 그랬는데 그 아픈 기간을 5년으로 줄일 수도 있고 3년으로 줄일 수도 있고 또 100세까지 사시면은 더욱더 효과가 있겠죠. 10년이 아니고 2, 3일 아프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제 평소에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셔야 그런 우리의 소망이 달성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일단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먹는 건데요.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의 먹거리에 대해서 창세기 1장 1절, 그러니까 창세기는 우리 성경이 막 시작하는 그런 책 아닙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노라. 처음에 뭘 주셨어요? 먹거리로? 채소, 하여튼 식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9장에 가면요. 또 어떤 말씀을 하세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9장에선 육식을 하라고 허락을 하시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원래 채식을 하다가 이 창세기 9장 전에 보면 노아의 홍수 얘기가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가 돼서 그 노아의 방주에는 온갖 동물들이 다 암수 한 쌍들이 타고 있었죠. 그런데 지구상에 홍수가 나니까 이제 홍수가 나서 다 멸절되고 물은 빠졌지만 먹을 채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육식이라고 하는 것은 또 채소가 가지고 있지 않는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있어요. 미네랄, 비타민 D, 또 빈혈을 예방시켜주는 이런 엽산 이런 것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꼭 먹어야 돼요. 우리가 채식만 하고 육식만 하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진리의 말씀하고 달라요. 다 균형 있게 골고루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채식, 극단적인 육식은 성경적이지가 않다. 지금 그 황제 다이어트라는 게 있었죠?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고기만 먹는 거예요. 고기만 먹으면 물론 탄수화물이 부족하니까 지방이 써지면서 체중 감소는 되는데 그건 굉장히 몸에 큰 데미지를 주고 또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골고루 먹는 것하고는 위배가 된다 하는 말씀이죠. 이 채소가 왜 좋으냐? 채소에 비타민 C가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비타민 C는 항산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성에서 먹은 것들에서 나오는 물질들을 중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비타민 C가 해주고 또 채소에 많은 식이섬유 얘기는 요사이 변비 있는 사람들한테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면은 변비가 해소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그 채소에 좋은 점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특히 이제 채소를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채소에는 피토케미칼이라고 하는 아주 새로운 영양소를 저희가 발견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영양소라고 그러면 비타민, A, B, C 이렇게 몇 가지 없었는데 채소에 있는 피토케미칼이라고 하는 것은 10,000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00가지를 어떻게 기억을 하고 어떻게 먹겠어요? 다행히 거기 보면요, 리코펜 무슨 요새 책들을 보면 여러 가지 피토케미칼 이름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외울 이유도 없고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을 보면은 유명한 얘기 있죠. 밑줄 쫙 빨간 줄 빨간색으로 그처럼 하나님도 중요한 것은 채소에다 진한 색깔을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피토케미칼을 무슨 종류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실 필요가 없지. 채소 중에 색깔이 진한 채소를 먹으면은 우리가 참 건강에 크게 도움을 받는다. 왜 피토케미칼이 좋으냐? 첫 번째, 피토케미칼의 역할은 항산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이 이 사과를 잘라놓으면 갈변이라고 하는 거죠. 색깔이 변하잖아요. 이게 산화입니다. 우리 몸도 산화에 의해서, 그러니까 발생기 산소라는 것들이 자꾸 여러 가지 염증이 생긴다든지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런 산소, 활성산소라는 게 나오는데 이걸 죽여줘야지 돼요. 그래야지 늙어지지 않고 암도 안 생기고 그러는데 이 피토케미칼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항산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항암 효과가 있어요. 우리 몸의 세포는 우리 몸은 70조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70조. 근데 하루에 500억 개의 새로운 세포가 세포는 자꾸 늙어서 죽으니까 새 세포가 500억 개씩 나오는데 이 500억 개 세포가 결국은 새로운 세포가 나오면서 이상한 세포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을 우리 몸에서는 자연적으로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잘 걸러지지 않는 게 암세포예요. 우리 몸에는 새로운 세포가 자꾸 생겨요. 근데 이 어떤 원칙에 의해서 소멸되고 하는데 그 원칙을 따르지 않는 이상 세포가 나오는 게 암세포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없애주는 항암 효과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토케미칼이라고 하는 건 해독작용, 항암작용, 항염증작용, 노화 방지 기능작용 굉장히 좋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식습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린색, 흰색, 또 붉은 채소, 보라색 채소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골고루 드셔야지 이런 피토케미칼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식탁을 이런 컬러풀한 식탁으로 구성을 해라. 여러분 그럼 저 보라색 채소에는 뭐가 있어요? 가지. 그죠? 근데 보라색은 얼른 생각이 나지 않는 것 같은데 가지 많이 드셔야 돼요. 나머지 것들은 흔히들 잘 아시잖아요. 채소하면 녹색이 띄고. 그러니까 저렇게 이 성경 말씀에요. 또 창세기 9장에 가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이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한 다음에 우리하고 약속을 하세요. 다시는 홍수로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 약속의 징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시는데 저는 그래서 건강을 찾으려고 하면은 식탁을 무지갯빛 색깔이 있는 채소로 꾸며라. 이것도 또 하나의 식탁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채소, 육식 다 골고루 하셔야 되지만은 채소를 드실 때는 특히 색깔이 진하고 컬러풀한 식단을 꾸미시면은 여러분 건강이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우리가 또 건강을 하기 위해서는 적게 먹어야 돼요. 여러분 작은 콜라 한 캔 드시고 그 칼로리를 소모하려면은 러닝머신에서 40분을 걸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콜라 한 캔 드시고
러닝머신에서 40분 걸으시겠어요? 안 드시겠어요? 안 드는 게 낫죠. 근데 현대는 너무 많이 먹고 이것을 먹는데도 돈을 들이고 이걸 또 먹고 나서 빼느라고 엄청나게 지출들이 많을 하세요. 왜 그렇게 하세요? 병 주고 약 주고 아니에요. 조금 드시는 것이. 그럼 어떻게 조금 먹느냐? 이 절제가 굉장히 필요한데 저희 세브란스 병원 교수 식당에 가면은 몇몇 교수는 이제 밥이 나오잖아요. 그럼 아예 밥을 절반을 덜어 놓아 버리세요. 반찬 많이 드시고 탄수화물을 줄이기 위해서 그럼 먹다 보면 끝까지 다 먹어야 되잖아요. 아예 그냥 절반을 밥을 툭 덜어 놓고 그런 분들이 보면 몇 달 뒤에 분명히 아주 체격이 날씬해지시더라고요. 우리 몸에 또 하나는 적게 먹으려고 그러면은 배가 불러야 적게 먹잖아요. 근데 배가 부르다 하는 것은 위에서 이런 배가 부르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센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센서가 작동을 하려면 밥을 먹기 시작한 지 한 15분이 지나야 작동이 돼요. 그러니까 밥을 빨리 먹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위가 터지게 먹어도 배가 부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천천히 드시라고 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소화효소도 침에서 섞이고 하지만은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포만감, 배가 부르다고 하는 느낌이 와야 숟가락을 놓는데 그것이 15분이 지나야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소식을 하시기 위해서 이게 위를 줄인다고 그러잖아요. 위 줄이는 방법 중에 이제 적게 먹어보면 위가 줄어드는데 또 먹는 식사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간을 본다는 얘기가 있죠. 간이 맞았다는 건 뭐예요? 달 때 그런가요? 소금이죠. 간을 맞추려고 주로 소금, 간장 이런 걸 넣지 않습니까? 간 맞춘다고 설탕 넣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식품, 어떤 음식의 고유한 맛을 살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소금입니다. 욥기 아시죠? 욥기에 보면 욥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걀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참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맛에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음식점에서요 건강식이라고 싱겁게 만들면은 와서 사 먹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식당에선 싱겁게 먹질 않게 되죠. 우리나라의 소금 섭취량이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양의 3배입니다. 5g이 적정량인데 15g을 먹어요. 굉장히 짜게 먹는 거죠. 그러면 짜게 먹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 몸이 혈관 내가 짜지면은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물이 들어옵니다. 체내에서. 혈관 내로 물이 들어오니까 혈액이 양이 많아지죠. 혈액의 양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고혈압이 되는 거예요. 혈압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죠. 혈압 높아진 다음에 여러분들 뇌혈관이 터지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것이 짜게 먹어서 오는 그런 일들이에요. 또 하나는 짜게 먹어서 위암이 생깁니다. 위암의 원인 중에 아질산염이라고 하는 것이 소금에서 나오는 아질산염이 위벽을 헐게 해요. 또 아질산염하고 단백하고 붙으면은 니트로소아민이라고 하는 암을 유발시키는 위암을 유발시키는 물질이 생성이 된다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채소를 먹으면은 희석이 되고 중화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짜게 먹으면 위암도 생기고 또 하나는 여성분들 이제 골다공증 걱정하시잖아요. 이 소금이 나가면서 소변으로 나가면서 칼슘을 가지고 나갑니다. 몸에 칼슘이 부족해서 뼈가 숭숭숭숭 물러지는 골다공증. 짜게 먹으면은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온몸을 망친다. 근데 습관이 참 무서워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 여러분 탕수육 드실 때 을에 찍어 드시죠?
왜 찍으세요? 습관이에요, 습관. 안 찍어도 참 맛있어요. 탕수육의 본 맛을 한번 느껴보세요. 짠 맛을 자꾸 느낄 게 아니고 또 하나 습관이 있어요. 당이 굉장히 중요해요. 뇌를 움직이는데 또 에너지원으로 이 당이 꼭 있어야 되는데 저혈당이 되면 금방 그 순간부터 뇌세포가 망가집니다. 당뇨 환자들 혈당이 높은 것도 문제지만 혈당이 낮아지면 기절하고 그때부터 뇌세포가 망가져요. 그러니까 이만큼 단 것이 중요한데 이 단 거 시도 때도 없이 이젠 단 걸 먹는 거예요. 이런 습관들이 우리 건강을 해치고 많은 국민들 지금 당뇨병의 위험에 몰고 있어요. 과거에 보면 사과 하나를 먹으면은 의사가 필요 없다 이렇게 그 얘기는 너무 흔히 들으셨죠. 근데 요사이는 사과 한 알이 아니고 40알 먹어야 의사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그 얘기는 사과 한 알에 많은 영양분, 미네랄 이런 것들이 철분 들어있어서 굉장히 건강에 좋았는데 요사이는 철분은 40분의 1밖에 없어요. 당도만 높아졌어요. 여러분들 과거 사과 생각하시는 거하고 지금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단 걸 좋아하니까 그냥 달게만 하는 거예요. 이 농사 짓는 분, 과자를 만드시는 분들도 원래 이 혈당을 낮추려고 하면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췌장이 한도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하루 3끼 밥만 먹고 단 거를 먹질 않았었는데 지금은 새참, 아침, 밤참 해가지고 끊임없이 단 걸 먹으니까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오다 이젠 손을 든 거예요. 난 더 이상 인슐린을 못 만들겠다. 그게 당뇨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 것을 자제를 좀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당뇨가 위험한 것은 혈액이 끈끈해지면은 당이 높아서 혈관이 다 망가집니다. 우리 몸에 혈관 안 가는 데가 있어요? 눈 혈관이 망가지니까 소경이 되고 다리의 혈관이 망가지니까 발가락이 절단이 되고 콩팥이 망가지니까 인공 투석을 해서 콩팥 대신 기계가 콩팥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몸이 다 망가집니다. 금년 6월에 미국의 유명한 암병원이 있어요. MD 앤더슨 캔서 센터라고 최고의 암병원의 원장이 우리나라에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 기자들이 원장님 암을 예방하는 방법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분 말씀이 굉장히 쉬운 말씀을 하세요. 엄청난 학문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암의 원인이 뭐냐? 늙어서 생기는 거다. 또 식생활 때문에 생긴다. 담배 때문에 생긴다.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몇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하면서 늙어지는 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나머지는 우리가 50% 정도는 예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첫째 뭐예요? 모든 암의 30%가 담배 때문에 옵니다. 흡연. 지금 담배값 인상한다고 그러죠? 조금 더 해야 돼요. 모든 암이 30%가 담배 피는 데서 옵니다. 그 다음에 바이러스 때문에 온다고 그랬는데 요새 간염 백신들 하시죠. 또 젊은 여성들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을 하시죠. 이런 것들을 하면은 많은 암들이 예방이 돼요. 간암, 또 자궁 경부암. 암에서 또 중요한 것은 조기 진단입니다. 건강검진 통해서 빨리 조기 진단을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위암 생존율이 세계 최고다. 그 이유는 건강검진을 통해서 빨리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지금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채소 많이 드시고 소식하시고 이런 것들이 이 암을 예방하고 우리 드피노 원장이 그 세계 최고의 암병원 원장이 이런 아주 기본적인 나침반이 되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활 습관을 고치셔야 된다. 오늘 제 말씀 잘 들으셨죠? 오늘 제가 드린 그 말씀들이 굉장히 어떻게 하면 참 하기 쉬운 어렵지 않은 그런 말씀들을 드렸는데 제가 드린 이런 말씀들을 잘 지키시면서 여러분 건강에 제가 드린 이런
몇 가지 이야기가 큰 나침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한번 질문을 들어보고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늘 소식을 하려고 하지만 소식이 참 어렵습니다. 마음만은 소식을 하고 싶지만 행동이 이행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소식을 할 수 있을까요? 좀 알려주십시오.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심정이시잖아요. 식탐. 보면은 이 식사를 참 자제하기가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사 조금 드시려고 하면 배가 부른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죠? 배가 고픈데 숟가락 놓기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말씀드린 대로 15분 이상 식사를 하잖아요. 빨리 먹지 말아야 되고, 아예 이 문제가 되는, 예를 들면 밥이 제일 문제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밥을 많이 먹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 밥이 나오면 절반을 좀 덜어놓는 거. 또 식사 전에 무슨 채소나 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드시고 배를 어느 정도 불린 다음에 식사를 하시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절제자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지로 하기 힘들 때 이런 그 음식 먹는 순서를 바꾼다든지, 또 아예 처음부터 어떤 그 결단을 하고서는 밥의 양을 줄여버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면은 점점 배꼴이 적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조금만 이제 드셔도 배가 불러졌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먹고 또 운동하고 빼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덜 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요약을 하면은, 저희가 10년을 병치레를 하는데 이 10년을 1년으로 2년으로 줄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음식을 골고루, 또 채소를 먹을 때는 무지개 식단, 무지개 색깔의 채소를 드시고, 적게 드시고, 싱겁게 드시고, 달지 않게 드시고, 또 암을 예방을 하려고 하면은 예방접종, 암 예방을 하는 예방접종 꼭 챙겨서 맞으시고, 더 중요한 거는 담배 피시는 분이 계시면은 담배는 반드시 끊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참 여러분들 앞으로 생활에서 얼만큼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잘 응용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이제 숙제는 여러분께 넘어갔습니다. 예.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름만 되면은 아폴로 눈병이라고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죠. 그 해에 아폴로 눈병이 전혀 발생을 하지 않아서 그 이유를 봤더니 손 씻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럼 손을 언제 씻어야 되느냐? 식당에 근무하는 분들은 조리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죠. 우리가 이런 기본이 지켜지지 않으면은 이 단체 급식, 초등학교 급식 뭐 이런 데서 식중독은 끊임없이 일어날 겁니다.